나중에 이게 뭐야 녹화한 거 영상으로도 사람들 많이 보니까 음. 아무도 안 들었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예,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도 코펜트 수요 줌 토론 시간이 됐습니다. 6시가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니까 그 시청하시는 분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어쨌든, 뭐, 조금씩 이제 시청하시는 분이 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다 녹화해가지고, 다시 올릴 겁니다. 네이버라든지 럼블 같은 데 올릴 거니까 그때 좀 더 시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건 우리가 예전에 관리하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뭐 인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는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3,500명 채널 하나, 그리고 2,500명 채널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3,500명짜리는 한참 전에 날라갔고 오늘 2,500명 채널에다가 뭔가 광고를 올리려고 했더니 날라갔더라고.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저도 날라갔어요. 응. 어저께 날라갔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날라가 있더라고. 제가 날라간 것들 몇 개는 이제 제가 이제 경고로 날라갔는데 음. 대부분이 그냥 날라간 것들이 더 많아요. 그냥. 그래서 아마 예전에 올렸던 어떤 자료 중에 전기업 원장님 강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들이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채널은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300명짜리 채널 뭐 어쩔 수 이런 없죠. 식으로 이렇게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잠시만요. 오늘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 주제가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들의 대중을 향한 마인드 컨트롤 수법을 알아보며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했는데 뭐 백신 안에 그 어떤 칩을 넣어서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을 다 조정을 하겠지만 그 전에도 보게 되면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 TV를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왔고 영화를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왔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보 상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보 상자. 그래서 여러분들 TV를 끊어야 됩니다. TV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뭐 진실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언론,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토론 이런 것들이 다 진실이 없고 이 대중을 세뇌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게 되면 진짜 진실을 방영하는 그런 그 매체들을 통해서 보는 거와 우리나라 언론과 그다음 서구 언론, 서방 언론에서 보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제가 보기엔 완성형 바보 상자예요. 24시간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스마트폰은 완성형 바보 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길바닥을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면 앞을 봐야 돼요. 원래 길을 보면서 누구와 부딪히질 않느냐, 차가 뭐 지나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봐야 되는데 아니 스마트폰만 보면서 완전히 사방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하고 옆에서 슬쩍 보면 무슨 게임 보고 있고 어떤 드라마 보고 있어요. 이런 완전히 완성형 바보 상자에 갇혀서 지내는 겁니다. 그 게임과 그 드라마들은 또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도 사람들이 거의 세뇌되고 마인드 컨트롤이 돼서 이런 코로나 사기에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코로나 사기를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코로나 사기를 통해서 이제 백신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시대가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걸 갖다가 주제로 다뤄볼 텐데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철저하게 좀 많이 준비를 한 진실가수 제노님께서 할 것이고 그
요 강의가 끝나면 약간의 토론식으로 뭐 질문이 있거나 할 얘기가 있으면 조금씩 하고, 아마 그 진실가수 제노님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을 보면 김성수님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노님의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님이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있으면 지금 먼저 하도록 하세요. 예. 그 마이크 키시고. 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그 마인드 컨트롤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본인의 생각에 맞게끔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요. 그게 보통은 이제 세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을 그거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딥스테이트의 마인드 컨트롤은 세뇌에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총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딥스테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대를 해서 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뇌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다. 뭐 지배 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세뇌라는 거는 그거를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당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사람의 그 사고가 정립하는데 되게 중요한 시기가 그 어릴 적부터 이제 유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때가 되게 중요한데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명 이제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사실은.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세뇌를 시킨다고 그래요. 뭐 세뇌를 시킨다고 안 하겠죠. 교육을 사회에 나가면서 필요한 교육을 한다고 이제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학교를 거쳐가지고 학교를 빠져나가면 이제 사회 안에서 또 세뇌가 일어나죠. 근데 제가 저번에 코펜주 이제 2차 연설 때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일명 이 10대 뭐 20대 초반 이때까지는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을 주로 이용을 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이용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거는 거기 있는 아젠다 안에서 교육을 한 다음에 거기에 소속해서 그거를 믿고 그거를 따라야지만 본인한테 이익이 간다든가 불이익이 안 온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자체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딥스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대물림이 되면서 이제 학교 교육이나 이런 교육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면은 언론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는 언론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게끔 한다는 거죠. 사실을 이제 알려준다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그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전달을 하게끔 본인들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객관적인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문이나 이런 데 헤드라인 같은 데 보면은 뭐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그게 사실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다 거짓된 것인데도 그 안에 자기의 생각을 녹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됐다라는 사실적인 그런 문장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생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 굉장히 많은 부분도 특히 지금 바이러스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또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그래서 병원을 이용해가지고 또
사람을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거에서 병원이 굉장히 병원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이유로 사람이 굉장히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그런 사실을 뭐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사실인 것처럼 그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다 교육 현장에서 이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학교랑 병원을 계속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이랑 통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거를 사실 교육을 이용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들에 맞는 것들만 이제 소화를 하게끔 하는 거죠. 사실 거짓이라고 해도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는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데 사실관계조차 판단을 하지 못하게끔 해서 하나만 이제 절대 진리라는 걸로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거를 하는 거죠. 본인이 판단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보면 SN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검열이 심하잖아요. 사실 본인이 사실관계를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미리 다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절대적인 사실이다 하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게 기본 전제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기본 전제를 깔고 보니까 그냥 세상이 다 거짓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믿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들이 어떻게 보면 미리 교육을 통해서 세뇌를 시키고 있고 세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게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다. 이게 사회가 뭐 발전을 하고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뭐 스마트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 물론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세뇌 정도가 뭐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굉장히 사실들이 많이 연결이 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말 많이 단절이 돼 있는 그런 걸 이용해서 세뇌를 시킨다 하도 되겠고 언론을 이용해서 세뇌를 시키고 또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사실을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 뭐 이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프레임이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랬는데 이게 우리의 보통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더라.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굉장히 논리적인 오류를 만들어내는데도 그 사람들이 믿게끔 하는 구조로 사회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김성수 씨는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뭐 화면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근데 그 나이에 비해 상당히 생각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집회도 몇 번 같이 했고, 그다음 얘기도 이렇게 많이 해봤지만, 요즘 대학생들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뭐 생각이 없고, 어떤 세상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놓은 거기에 빠져 있어요. 제대로 볼 줄 모르죠, 진실들을. 그에 반해 이제 김성수 씨는 이제 많은 생각도 하고, 진실을 이렇게 보고, 진실을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있는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마인드 컨트롤은 교육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초중고, 그 다음에 대학교, 유치원까지 전부 다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보기에 우리나라 교육이 개판 같은데 예전에 오바마가 헛소리를 했잖아요. 한국 교육이 정말 좋다. 뭐 좋긴 뭐가 좋아요. 노예 만드는 교육으로 좋다는 거겠지. 예.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 교육 그리고 잘못된 그 전인 교육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맨날 쓸데없는 걸 많이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매몰되고
경쟁만 하고 그렇게 그런 인간들 어떤 딥스테이트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이 써먹기 위한 그런 인간들로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해서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 교육이 딥스테이트가 척결이 되고 나면 교육도 바꿔야 되고 방식도 바꿔야 되고 내용도 바꿔야 되고 정말 할 것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이제 김홍식 님이 계신데 지금 마이크를 꺼놓으신 것 같고 잠깐 뭐 딴 일을 보시니까 이제 우리 제노님의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김홍식 님의 토론 뭐 하고 싶은 발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각자 마이크를 다 켜고 그렇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님 보니까 좀 잡음이 많이 들리는데 원래 그 배경으로 잡음이 많이 들리는 건가 아니면 왠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딴 사람들은 지금 마이크를 다 깨놓은 죄송합니다. 상태예요. 지금 카페여가지고 지금 좀 노래가 아, 그래서 들리는데 혹시 그렇구나. 예. 뭐 막 음악 소리도 들리고 하길래 왠가 이렇게 해서 예, 알았어요. 예, 어쨌든 그러면 PPT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PPT를 키고 하려 그러면 호스트를 넘겨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호스트를 넘겨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넘길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 진실가수 제노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였는데 김성수 회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마인드 컨트롤이 맞죠. 근데 이제 약간 세뇌를 위주로 말씀하신 거죠. 교육과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세뇌. 근데 이제 마인드 컨트롤은 좀 더 범주가 넓죠, 사실. 마인드 컨트롤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세뇌 외에도 사람들을 어떻게 뭐 신체를 조종한다라든지 그 안에다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형태가. 그래서 약간 이 마인드 컨트롤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마인드 컨트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방송 MBC 서프라이즈에서도 이 마인드 컨트롤 실험이었죠. MK 울트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다룬 바 있는데 1953년도입니다. 지금 한 거의 70년이 다 된 전부터 이런 기술을 CIA에서 실험을 했었죠. 자, 이거 지금 방송에 나온 장면이 캡처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는 약간 또 이 안에서는 뭐 미국과 중국에서 뭐 서로 스파이를 침투시켜서 이렇게 군사 정보로 쓰인다, 군사 무기로 쓰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CIA는 어떤 군사적인 목적보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짓을 벌입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르파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 문서를 이렇게 캡처를 해놓은 것입니다. 1953년 6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는 LSD 환각제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런 생각을 왜곡시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 이제 LSD는 약물이고,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주파수나 어떤 이런 전자파,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더 이제 그게 훨씬 많이 쓰이고 있죠. 자, 이거는 지금 당신이 혹하는 사이. 여기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지들끼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K의 약자가 뭐냐? Manufactured Killer. 자, MK가 뭐 마인드 컨트롤의 약자가 아닙니다. 이게 C가 아니죠. K인데 Manufactured Killer라는 것입니다. 생산된 암살자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MK 프로젝트, 이 MK 울트라로 이용해서 한 사람들을 암살자로 많이 씁니다. 마인드 컨트롤 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죽여야 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케네디 암살에 동원됐던 그 오스왈드 같은 사람들도 이제 뭐 마컨을 당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존 레넌인가요? 존 레넌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 비틀즈 멤버 한 명 살해한 사람도 이런 MK 울트라 이걸로 마컨을 당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이 나와가지고 증언한 것도 이제 얘네들이 방송에서 하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책 뜨거운 역사 추악한 진실, 이 책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실제 이제 어떤 마컨과 이런 소아성애죠, 아동 성학대 이런 거에
피해자인 이 캐리 그 오브라이언이죠. 이 사람하고 마크 필립스 이 두 사람이 마크 필립스는 이 정보기관 요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게 1편인데 1편, 2편이 있습니다. 두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구하기가 힘들지만 이걸 읽어보시면 얼마나 추악한 자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포드, 레이건, 부시, 클링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이 미국 대통령들이죠, 전부 다. 자, 그래서 요새 뭐 딥스테이트가 소화성애자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드레노크롬을 먹는다라든지. 자, 이들이 이제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어떤 약물을 통해서 내지는 어떤 다른 주파수 기술로 마이크로파로 애들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컨을 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이 조금 유명합니다. 로버트 덩컨 박사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실제 이 마인드 컨트롤 개발자인데, 자, 이분이 더 매트릭스 디사이펄드라고 된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이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 기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지, 이 MK 울트라 프로젝트부터 해서 쭉 이 기술은 그 1970 몇 년도에 폭로가 돼서 끝났다고 알려져 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뭐 번역기 같은 걸로 돌려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나온 2010년도인가요? 이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면은 자꾸 음모론 하는데 음모론이 아니라는 거 증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특허, 미국 특허입니다. 이 특허 번호를 치면 나옵니다. 구글에서. 자, 신경계를 통해 대상자의 뇌에 오디오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자, 오디오 정보는 뭘까요? 자, 이제 뭐 이명이 들린다?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뭐 머릿속에서 누가 무슨 자기가 신이다, 하느님이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명령을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파무기 피해자들 사례를 보면 그런 이명으로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집어넣는 기술. 자, 그것은 1968년도에 이미 특허를 받아놨던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역시 정기적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뭐 청각 시스템 해서 이것도 1971년 특허. 자, 여기 제가 특허를 다 캡처를 해놨죠. 실제 있는 특허입니다. 그리고 뇌파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변경하는 장치. 자, 뇌파를 모니터링하고 변경할 수 있다랍니다. 그게 76년 기술입니다. 거의 지금 46년 전인가요? 이렇게 오래된 때 이미 이런 장치들이 다 개발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는 역시나 인간에게 이제 어떤 마이크로파로 청각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과 장치. 역시 US 특허가 이렇게 있죠. 자, 특정 파형으로 변조된 마이크로파를 방사해 사람의 머리에서 소리를 유도하는 장치. 자, 아까랑 약간 비슷한 장치인데 머리에서 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 진짜로 어떤 종교를 믿으시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신이 영접했다. 막 이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또 이제 그릇되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또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갈수록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데, 자, 1992년도에 이제 제임스 갈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자극과 주파수를 이용해 사람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키는 시스템. 자, 의식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자, 인간이 관찰된 뇌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 자, 어떤 텔레파시 같이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개발된 이런 특허가 난 이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역시 무선 주파수. 자,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전선을 연결해서 이제 그전에 했었다라면 이제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이제 음성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것이겠죠. 자, 그래서 보면 다 미국 특허입니다. 2003년 제임스 로린, 다이아나 로린은 이 미 공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로버트 덩컨 박사. 자, 그분이 이제 2012년 12월 17일에 제시 벤추라의 음모론. 자, 이 제시 벤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리마 라이보 박사를 만나서 자, 백신으로 전 세계 사람들 인구를 대량으로 감축하려는 걸 폭로하는 자, 그런 영상도 이 제시 벤추라에서 다뤘었죠. 빌더버그를 폭로하고. 자, 근데 이 제시 벤추라의 음모론에
이제 로버트 덩컨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절대적인 통제 조종입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통제 조종.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야겠죠. 이 사람의 신체도 조종해야 되고 생각도 조종해야 되고 로봇처럼 완전히 조종하겠다입니다. 이것은. 자, 그리고 이제 마크 필립스, 아까 전에 그 뜨거운 역사 추악한 진실 그 공동 저자였던 마크 필립스, 이 사람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전송기를 부비강을 통해서 외부에서 두뇌 속으로 하드웨어를 장치 이용한 것이지요. 자, 이 부비강이라는 것이 바로 코에서 연결돼 있는 그 뇌의 어떤 이좀 부분입니다. 우리가 PCR 테스트나 어떤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거 코 면봉을 깊숙이 뇌있는 데까지 쑤시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이런 부비강을 통해서 어떤 전송기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를 왜 쑤시나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전파무기가 말도 안 된다. 뭐 조직 스토킹, 뭐 전파무기, 뭐 마인드 컨트롤 말도 안 되고 다 그 사람들 조현병 환자고 정신병자다. 병원에 가봐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댓글들을 보면은 자, 미국의 제임스 월버트라고 전파무기 피해 승소 사례. 자, 이분이 실제로 승소 사례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 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받았는데 거기서 베리침이 발견돼가지고, 자, 그 증거가 있다 보니까는 자, 이분이 승소를 했죠. 이 법정에서. 자, 이렇게 뭐 어떤 의료 시술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병원들이 이제 커넥팅이 돼 있는 병원들이 많죠. 이런 마인드 컨트롤 임상 실험과. 그래서 이제 아이들 백신도 맞히면 안 됩니다. 그 코로나 백신을 떠나서 다른 백신들도 그런 백신에 무작위적으로 어떤 임상 실험 그런 칩 같은 것이 같이 삽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마컨 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2020년 기사인데 마컨 전파무기 금지법 그리고 조직 스토킹 금지법. 자, 이 조직 스토킹도 약간 사람들의 이제 그 사람들을 굉장히 궁지로 몰고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렇게 어떤 의식을 지배하는 어떤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조직 스토킹으로 시작해서 그게 점점 심해지죠. 전파무기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그 신체까지 조종하게 되는 그리고 생각도 조종하고 완전히 로봇까지 되는 것이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뇌 장벽을 허물고 그 사람의 뇌까지 무엇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조직 스토킹으로 시작해서 해서 이렇게 끝을 보는 것이죠. 이게 임상 실험입니다. 이제 무작위로 사람들을 뭐 어렸을 때 백신을 맞췄다라든지 아니면 의료 시술에서 어떻게 그 칩을 이식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임상 시험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기술들도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이런 것이 성공하게 되면 이제 마컨 피해자가 굉장히 심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는 전 세계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 쪽, 뭐 중국이나 뭐 홍콩 그리고 뭐 대만, 일본 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파무기 금지법이 도입됩니다. 2001년도에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자, 우리가 이제 푸틴을 이제 반딥스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푸틴은 그 뭐 GMO나 뭐 캠트렐 이런 것도 반대하지만 이제 전파무기 금지법까지 제정해서 러시아에서는 전파무기 사용을 하면은 불법입니다. 물론 전파무기 이런 가해자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이게 뛰어난 기술이기 때문에. 자, 이제 삼성은 뇌에 칩을 이식하고 인간 제어하는 것을 미국에서 특허를 받습니다. 자, 이거 미국의 특허를 받았다라는 것. 자, 이거는 어떤 지시를 받고 이걸 했다라는 것이죠. 삼성이 어떤 제품을 이제 삼성 제품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삼성에서 그 애완동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어떤 칩 같은 거를 막 개발했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담장을 허물어 가는 것이죠. 이들은 마치 이 칩을 심어서 어떤 불치병 환자를 치료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문영철 위원님이 그 뭐 TV가 이제 처음 그 마인드 컨트롤 한 도구였다라고 했는데, 자, TV 이제 플라즈마 TV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의 모니터를 통한 잠재 행동 수정에 관한 특허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TV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식 그 행동을
자기들이 조종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개발한 것이죠. 어떤 우리한테 어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여가 시간을 보내기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TV와 이제 모니터의 전자기장에 의해서 신경계를 조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TV를 계속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거를 믿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TV에서 대형 그런 언론이 말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TV이기 때문입니다. TV. 그래서 TV나 이런 모니터,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이런 전자기장에 얘네들이 주파수를 내보내는 것이 굉장히 인간의 그 생각을 조종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사기가 왜 통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가. 자, 이건 TV와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특정 주파수를 보내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다 숨어있는 마컨 기술입니다. 자, 인간 인터페이스의 마인드 컨트롤 시스템 특허. 자, 이것도 한국 특허입니다. 그래서 출연 일자는 2017년입니다. 2017년 7월 13일. 자, 그래서 이세라라는 자, 이런 사람이 이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자, 여기서 뇌파 지도와 유전자 지도를 이용해서 뭐 마인드 컨트롤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특허를 한번 검색을 해서 나중에 한번 이 내용을 보십시오. 아주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나노칩 같은 것도 나옵니다. 여기 나노칩을 심어서 뭐 중앙 컴퓨터와 이런 메인 컴퓨터에서 어떤 이런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추적하고 이런 유전자도 조정하고 뭐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여기 나오죠?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사람들 기만하는 것이죠. 질병 치료를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에 칩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행동을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이제 연결하는 이 나노 전자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 하이드로젤 센서 생각나시죠? 하이드로젤 센서도 이전 핸드폰 앱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이제 하고 자, 이 기술이 다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 기술은. 자, 그래서 그 하이드로젤 센서, 하이드로젤 나노봇에 대해서 캐리 마데이 박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 하이드로젤 나노 기술이고 이 미세한 작은 로봇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결합하고 재결합하고 해체할 수 있다. 뭐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인공지능과 아까 전에 보시면 컴퓨터에서 연결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 특허에 보면. 자, 그래서 이것이 스마트폰과의 클라우드에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연결되면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365일 작동합니다. 자, 완벽하게 감시되고 추적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술 자체가. 자, 그런데 이제 이 백신 속에 나노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스페인, 뭐 독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자, 한국에서도 이제 그 코지니 의사분들이 이런 마이크로칩과 같은 이런 원반 형태의 이제 금속 물질을 현미경 검경을 통해서 이제 찾아냈는데 자 이제 해외 이제 그 영상들을 보면은 이 나노 기판, 이 나노 칩에 이런 어떤 기판 같은 게 더 뚜렷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전자 어떤 회로 같이 돼 있는 것이 이것이 나노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자 당연히 이제 보이지 않겠죠. 이것들이 어떤 굉장히 작은 형태로 들어갔다가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증식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나노 어떤 그 회로가 계속해서 증식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그 캐런 킹스턴 전 화이자 직원이 이제 영상 그걸 보면 그 스튜피터스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더나 화이자의 이제 특허를 보면 자가 조립, 자가 번식하는 어떤 생명체 나노와 나노 기술과 어떤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겠죠. 자, 그것이 모더나 화이자 특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얘네들이 그런 특허를 왜 받았겠습니까? 자, 이제 클라우스 슈밥 회장, 그 세계 경제 포럼의 이제 그 창립자입니다. 자, 사람들이 음모론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들 생각 읽을 수 있는 마이크로칩의 이식 예상.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물리적, 디지털 및 디지털적 정체성을 통합할 것.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의 그의 저서 코로나는 거대한 리셋, 이 그레이트 리셋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자체가 그레이 리셋이라고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냈죠. 자, 그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런 딥스테이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을 만들려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들은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데도 믿지를 않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책에서 4차 혁명에 대한 이 책, 마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이라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마이크로칩의 이식. 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마이크로칩의 이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과의 그 사람과의 연결을 이들은 이야기하는데 마치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들이 오도하죠. 이런 실제 인공지능을 얘네들이 만들려는 이유는 그게 아닌데, 자, 인공지능은 그 사람들을 어떤 인공지능 안에서 같이 살아가게끔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으로 일자리를 대체하고 사람들이 어떤 인공지능과의 연결이 불가피한 그런 어떤 사회상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나노칩 같은 것을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런 AI나 로봇과 어떤 이런 생물학적인 그런 기능과 두 가지가 합쳐져서 트랜스 휴먼이 되길, 한마디로 사이보그가 되길 이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토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들이 딥스테이트란 자들이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는데 TV나 스마트폰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길들이고 거기에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몸에다 뭘 심는다 그러면은 대놓고 뭘 심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허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사기를 일으켜가지고 코로나 사기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게끔 해서 백신 안에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나노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심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트랜스 휴먼으로 만들어가서 영구적인 노예로 만들려는 그들의 어떤 그 계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뭐 백신을 맞춰서 사람을 죽인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 그 과정 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트랜스 휴먼으로 만들고 제어가 가능하게 만들면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자기 제노님께서 준비하신 걸 다 끝냈으니까 뭐 토론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마이크 키시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저 질문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 하세요. 예,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요. 마인드라는 것 자체가 뭐 사람 생각이라든지 뇌 인지라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나 뭐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기계를 가지고 기계라든지 뭐 다른 뭐 나노칩 같은 그런 것들은 사람 생각을 뭐 조종을 한다 하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마음이나 뭐 심리적인 문제까지 그게 컨트롤이 되거나 그런 거는 힘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 이제 생각, 사고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뭐 심리적인 부분, 뭐 마음 상태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뭐 심리적인 부분이나 마음의 상태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을지
아니면 뭐 칩을 이용해서 하면은 그런 기술이 과연 가능할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전호 씨가 대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주파수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지배를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배가 안 될 것이고, 예, 그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이들은 뭐 어떤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를 그, 뇌 장벽이 막고 있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게 어디죠? 라킨타 콜룸나인가요? 그 스페인 연구진들이 이제 백신 안에 있는 어떤 나노칩 기술, 이 나노테크 기술이 뇌장벽을 뚫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뇌장벽이 하나의 면역 체계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뚫고 들어가 버리면 뇌하고 바로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각이나 뭐 어떤 나의 모든 것을 다 조종을 하지는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이게 하기 싫은데 내가 막 예를 들어 나는 라면을 먹고 싶지 않은데 몸이 막 움직여서 라면을 끓이고 있고 라면을 먹고,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지배가 되면은 뭐 완벽하게 조정이 되겠지만 뇌의 어떤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몸이 행동하고, 뭐 내가 하기 싫은데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뭐 예를 들어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서 막 계속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하게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네, 제가 뭐 듣기로도 뭐 지금 보면 김성수 씨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듣기로도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 방송 올렸던 거나 아니면 뭐 직접 그런 얘기들 들어봤는데 너무 끔찍한 일을 당했죠. 근데 사실 마인드 컨트롤 당하기 위해서는 뭔가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돈을 얼마 준다고 하면서 뭐 제약회사에서 뭐 약품 뭐 테스트할 사람 모집하듯이 돈을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뭐 유인을 해서 가서 봤더니 잠깐 뭔가 주사를 한 대 맞고 이따 깨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청도 들리고 환청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이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지배당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얼굴 때리고 자기가 막 뭐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칼 가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생각은 내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 팔이 안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팔이 안 움직인대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또 생기냐면 그분이 또 장님인 분이 그 실험이 되는 분이 있어요. 장님인 분이. 그냥 우리 눈을 앞에 보이는데. 그러면 장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가려진 상태로 있죠. 눈을 앞에 안 보이는 상태로. 그런데 그 사람이 느끼기를 앞에 몇 명이 서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 안에 들어와서 몇 명이 서 있어서 얘기를 한대요. 옆에서. 야, 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또 때린대. 두세 명이 때리는데 그걸 그대로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눈을 뜨고 본다면 혼자 쇼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의 기술은. 1927년도에 나온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의 100년 전인 건데 그 100년 전에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도 벌써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100년이 거의 지났는데 우리 상상하는 거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아니라 정말 이 코로나 사기도 설마 이들이 이렇게 사기를 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우리의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예. 예, 하실 말씀, 질문 또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김홍식 위원님 이제 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년 전 아니 15년도 더 됐을 거예요. 15년 전 이상 됐는데 저도 그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 모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카페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 글들을 읽어보면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도저히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전혀 이렇게 이미 깔려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너 괴리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뭐 의사라든가 어떤 병원에 가서 그 진료를 받거나 했을 땐 미친 사람, 정신병자 이렇게 취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것이긴 하지만 아까 그 김성수 씨가 아까 그 질문했던 것 중에 내용이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있고 마음과 영혼이 과연 다른가 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이제 영혼과 마음이 과연 다를까라는 부분이죠. 같은 말이긴 하지만 비슷한 말이긴 다릅니까? 과연 달라요? 근데 어떤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를 시키면 지속적으로 어떤 자극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같은 언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그거를 계속해서 저기 하게 된다면은 듣고서 어떤 학습도 물론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길들여주기도 하겠지만 지금 아까 그 이야기했던 거는 그 우리 그 영철 씨가 얘기했던 거는 그 뭐 스스로를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신체를 갖다가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그 다르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거는 이제 신경까지도 지배를 해버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영혼의 가치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는 않잖아요. 나가죠. 나가기도 한다고 하고 영혼의 무게가 있다고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영혼이 과연 신체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그 자해를 하게 되고 자살의 어떤 충동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의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폭넓게 진행이 돼 왔고 아까 전에 어떤 토론을 제가 못 들었지만 그 교육에서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력을 잃었어요. 게다가 이제 사지선다형의 어떤 객관식 이런 고르기 교육, 주관적인 어떤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어떤 정보들을 갖다 취합해서 종합해서 새로운 것을 갖다 창조해내는 융합 기술이라 융합적인 사고, 종합적인 사고들이 많이 뒤떨어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질 않고 TV가 모든 결정을 해주는 거죠. TV가 생각의 흐름까지도 얘기를 해주고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고 결국엔 TV에서 이제 결론까지 내서 딱 맞아야 돼. 이게 그러면 좋아. 그러니까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백신이 건강에 뭐 잠재적인 위험보다는 뭐 이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식으로 그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팔뚝 걷어서 맞는 거죠.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너무 세뇌된 사람이 전 세계에서 그 가장 세뇌된 사람이 많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 아닌가. 너무나 우민화됐다 이거죠.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뭐 희생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을 통해서 내가 이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카톡을 친구들한테 보내거나 했을 때 그걸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정의 관계를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제 친구가 그 백신의 어떤 부작용으로서 사망했다라는 어떤 그걸 느끼는데 이것이 그 느끼는 좌절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참 커요. 한 주에 뭐 10번 이상 통화를 하고 뭐 한두 번 이상은 이렇게 술 한 잔 먹게 되는데 곳곳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친구와의 흔적들 그다음에 추억들 어떤 어느 뭐 술집 골목이라든가 그리고 뭐 일을 할 때 어떤 막히거나 하면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상담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한 사람이 없어져 사라지니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파장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금 문제고 이 부분에서 깨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를 굉장히 공감하고,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정도. 예, 감사합니다. 김홍식 위원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실생활에서 겪었던 얘기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해주셨죠. 뭐 자료를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뭐 그런 지식은 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실상황에 워낙 많은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우러나온 아주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실제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인간 의식의 양극화를 보고 있어요.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은 정말 더 많은 그 악이라든지 그 거짓을 알아내고 있는 반면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더 거짓말에 너무너무 뭐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도 그것들도 이렇게 구분해내지 못하잖아요. 실제 백신을 맞다 보면 지금 보면 그 확진자가 60만 명 나오고 보통 하루에 40만 명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으면 확진자가 300명씩 나올 때 뭐 2명 이상 못 만나게 하고 뭐 거의 뭐 영업정지 시키고 이랬는데 수십만 명의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하는 행동은 집 밖에도 사람들을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완전히 뭐 지하철이니 버스니 다 멈추게 만드는 게 지금까지의 그들이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풀고 있고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죠. 근데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을 맞았는데 당신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얘기를,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얘기해도 변명하기에 바빠요. 난 중증으로 가지 않았다고. 근데 나는 백신도 안 맞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2년 동안 콧물 한 방울 안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의식은 양극화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칩을 심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보단 세뇌의 결과죠. 교육을 위한 세뇌, TV를 통한 세뇌, 스마트폰을 통한 세뇌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한국에서 이런 상황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홍식 위원님이 영혼과 어떤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혼과 마음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내 마음이 예를 들어 배가 고프고 굶주려요. 그래서 뭔가를 훔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자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훔치는 건 안 돼. 나쁜 짓이야. 이거는 마음 위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보다 상위에 있는 존재가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뭐 어떤 목적으로 태어나냐 그러면 영혼을 진화시키기라는 목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내가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안에 자기 영혼을 진화를 시키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세뇌에 빠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 영혼의 진화 과정들을 잘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만큼의 영혼을 진화하겠다고 계획한 것만큼 못 이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영혼인데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우리 이 한 생을 통해서 태어나서 뭔가 이루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못 이루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한 생애를 까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의식들이 약간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의식을 더 상승시키고 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이 더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 노력은 영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리적인 노력이라는 건 이 거짓과 맞서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우고 거짓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분쇄를 해야 되고 스스로 쳐내야 되고 진실과 그리고 이것들을 진실 같은 거를 우리가 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몸, 마음
영혼, 이게 프로세스 다 연결돼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몸은 사실 낮은 차원에 속하기 때문에, 낮은 의식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영혼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장치 같은 것이 필요한 거죠. 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이 안에 뇌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마음도 따로 또 있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영혼은 저는 불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혼이 불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육체는 어떤 지금의 이 차원에서 어떤 사람을 객체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으로 갈수록 이제 육체가 이제 더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아스트랄체, 뭐 이제 멘탈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점점 이제 어떤 절대계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진화되고 이때 차원을 상승되고 차원이 상승된 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선과 악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왜 딥스 이런 놈들이 이런 살인을 저지를 때까지 왜 뭐 이렇게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냐,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낮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선과 악이 이렇게 분리가 딱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빛이 이렇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분리가 돼 있죠. 상대계에선 저희가 살고 있는 낮은 차원의 상대계는 그렇고, 이제 절대계로 갈수록 모든 것이 합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진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과도기에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좀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딥스가 무서운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방역 정책에 있어서 확진자 2, 300명 나올 땐 막 모임 제한하고 그랬는데 지금 몇십만 명 나오는데 그랬다. 그게 사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발언 때 이야기했던 기본 전제를 사람들이 깔게끔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를 풀 때 과거에 비해서 코로나의 그 강도가 굉장히 낮아졌고, 지금은 계절 독감 수준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랑 사망자를 줄이겠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반발을 할 것 같으니까 반발을 하지 못하게끔 그거를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고. 그러니까 기본 전제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깐 거예요. 코로나는 과거에 굉장히 위험했던 거였고, 그런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그런 거리두기나 뭐 입마개를 강제로 착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 방역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거는 잘했다 해서 정치 방역만으로만 비판을 하게끔. 그리고 지금 또 정권 교체가 뭐 됐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방역 정책도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옳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뇌를 하는 방식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지금 이라는 순간에서 만들고 있는 과정도 사실은 그것도 세뇌의 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사회적으로 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가장 세뇌의 정점에서 굉장히 많이 부역을 하고 있는 언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네. 정책 자체가 세뇌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TV를 크면 끊임없는 세뇌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의 이 상황을 반년 전에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다시 또 이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죠. 왜 그런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상황을 왜 만드는지. 이렇게 많이 확진자를 만듦으로써 코로나 백신 맞고 죽어가는 사망자를 가리려는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매일 보게 되면 하루에 300명 죽었다 코로나로, 300명 죽었다 400명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코로나로 죽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왜냐하면 백신을 맞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백신을 맞고 죽어나간 사람들을 가리기 위해서 확진자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뭐가 있냐면 코로나 상황을 이게 1차 플랜데믹인데 이 1차 플랜데믹을 어느 정도 끝내려고 하는 속셈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계절 독감 또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끝내면서 이제 2차 플랜데믹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계속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들이 알려주는 대로 계속 세뇌가 된다면 우리는 2차 플랜데믹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봐야 뭐 우리가 메인 미디어도 아니고 하니까 뭐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네 명이 떠들고 우리 코펜조에서 다시 또 뭐 코펜조 TV라든지 아니면 제노 씨가 해가지고 어떤 영상을 올리고 하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퍼날라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해줘야 돼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일단 우리는 진실을 퍼날르는 역할들을 많이 해줘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이 더 끔찍한 상황들을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안철수가 뭐 전국민 항체 검사 이런 걸 한다고 항체 양성률 검사인가요? 예, 그걸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얘네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백신 패스보다도 지금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항체 양성률. 자, 이 과학적인 방역이라고 하면서 내세운 것입니다. 사실 얘네들이 얘기하는 과학은 다 가짜죠. 사실 가장 과학적인 방역을 하려면 방역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것이죠. 방역을 왜 합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독극물을 몸에 주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마스크도 입마개 안 하고 백신 안 맞으니까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코펜조 회원들은. 자, 근데 이제 백신 맞고 이제 그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건강이 안 좋죠. 자, 이렇게 과학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 항체 보유자를 뭐 이렇게 가린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의도와 그걸로 어떤 걸 야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요거 지금 보면은 그 코로나 초창기에 빌 게이츠가 내세웠던 겁니다. 이 3T 정책이라고 해서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 뭐 치료 그리고 추적, 그리고 검사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제가 이 3T가 이게 다 쓰레기라고 해서 내가 트래시라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 쓰레기 없는 것들이죠. 이거를 또 이제 어떤 추적. 자, 이들은 그 확진자 추적, 어떤 동선 추적, 동선 앱을 만들고 이제 추적하는 것. 그것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데, 자, 백신 맞은 사람들이 저는 지금 다 추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들은 다 추적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안에 나노 칩이 어떻게 자라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그런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궁극적으로 이들을 뭐 좀비로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고 지금 굉장히 풍전등화, 굉장히 지금 쉽게 얘기해서 폭풍전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플랜데믹은 어느 정도 그 자기네들의 성과를 이뤘다고 보겠죠. 사람들을 길들였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맞췄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DNA가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안철수라는 이 잡놈이 기어 나와가지고 사람들 저기 좌우 분열에 속지 마세요. 좌가 좋다, 우가 좋다가 아니라 다 한 패입니다. 한 패. 이걸 골라도 마찬가지고 저걸 골라도 지금은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골랐더니 안철수가 기어 나와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뭐 전 국민 뭐 항체 검사를. 항체를 검사하려면 백신 맞고 2주 뒤에 검사를 시켰어야지. 그때는 막더니 왜 이 지랄을 합니까? 예. 그러면 항체가 아니라 전 국민 DNA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아마도 제 생각은 뭘 하려고 하면 한국인이 지금 타겟이 됐어요. 전 세계의 확진자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한국에서 나온다잖아요. 타겟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
다른 민족이 아닌 한민족의 유전자의 어떤 그 특징을 찾아내서 그 특징만 반응하는 세균이라든지 뭘 만들어서 한민족을 싹쓸이 하려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 깨어나서 싸우고 거부하지 않으면은 그냥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5G 얼마 전에 올라갔다라고 어떤 회원분이 말씀하셨었거든요. 주파수가 이제 올라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무슨 소리가 이제 바뀌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소리가 들린다고 집 근처에 뭐 어떤 안테나가 이렇게 설치가 됐다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 지금 5G가 빨리 이렇게 SA 모드로 바뀌고 그거랑 어떤 이 모든 추적 시스템 그리고 백신 접종률은 이미 90%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뭔가 지금 터질 것 같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 조종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 유전자를 채취해가지고 그걸 어떤 슈퍼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서 항체 검사 이런 걸 하려는 거 아닌가. 하여튼 이놈들은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죠, 사실.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저기 마이크 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김성수 씨, 네, 아직 대학 재학 중이세요? 네. 네, 그러면은 이런 사실에 관해서 대자보를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손자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주로 해가지고 뭐 대자보를 저는 학교를 도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학생들을 나는 이렇게 좀 제 아들의 친구가 경찰학과인가 군인학과인가 뭐 군사학과인가를 이렇게 거기 학교를 다녔는데 그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대학생들 내에서 대학생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 학과를 따시키던 그런 것을 못 참아서 그 친구가 이제 학교를 휴학을 해버리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깨어있는 청년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어이없는 이런 PCR 사기, 확진자 사기 이런 거에 넘어가서 대학생들이 그렇게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의 청년 학생들, 대학생들이 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나는 그런 것들을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플랜데믹, 가짜 플랜데믹에서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내셔서 학우들을 깨우는데 앞장서주면 정말 좀 고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에서 보면 이제 누구나 이제 카톡방이라든가 우리 방에서도 텔레그램 방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방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 정치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사실 근데 그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있어요. 어느 것이 나은가, 아니 어느 것이 더 나쁘지 않은가, 최악을 벗어나려는 어떤 몸부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영철 의원은 사실 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 똑같다고, 좌도 똑같고 우도 똑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죄에도 경중은 있잖아요. 경범죄가 있고 그다음에 중형도 있고 중범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딥스들은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한 것을 낙점할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어떤 윤석열의 당선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딥스가 선택을 한 거죠. 둘 다 이렇게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가 요놈이 더 말을 잘 듣겠네 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더 좀 말 안 듣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친구를 우리가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이제 이재명일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말을 한 대로 대한민국에서 GMO를 반대한다라거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공약을 내걸었는데 경기도지사 하면서 실제로 그거를 이뤄냈어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작사를 냈으니까. 이재명은 그랬어요.
그러한 어떤 깡다구와 오기가 있는 사람들은 피하고 싶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했던 게 물론 이제 자기가 앞장섰던 부분도 있어요. 이재명 씨가 부스터샷 맞으라고.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다 알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딥스테이트는 이 백신이 몸에 해롭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 알고 있지 않아요. 백신의 폐해에 대해서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 대선 후보로 뛰게 되거나 그걸 언제부터 준비를 하게 되거나 하면은 그 중에 참모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언지를 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자 이번에 그 황교안이 그 코지니 의사들을 만나고 코지니 의사 중에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죠. 그 방송에도 그 영상에 나왔었는데 뭐라 했냐면은 지금 백신 반대 그 운동을 좌파가 진보 좌파들이 어느 정도 뭐 주도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초반에 시작됐는데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저기 하는 거는 좀 그런데 그분이 이제 황교안 씨를 이제 앉혀놓고서 이제 영상을 틀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황교안은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전했을 것이고 윤석열은 발빠르게 백신 패스 반대한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죠. 이것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들의 반향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통계에 나오진 않겠지만 지금의 백신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간 대선이기만 평가를 하자면은 최소한 한 100만 정도는 굉장히 100만이 뭐야? 난 백신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 500만은 됐을 거라고 봐요. 10분의 1은 됐어요. 그 중에서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는 적나라하게 싫어했죠. 그 사람들의 어떤 딥스들도 어찌됐든 간에 그 대선의 후보가 누가 됐든 간에 저기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민중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헤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다 똑같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네,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이 좌파든 우파든 역할이 있어요, 역할. 어젠다가 있잖아요. 우파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가 있고 좌파가 가지고 있는 그 딥스의 어젠다로 볼게요. 제가 딥스의 어젠다로 보면 우파는 테러, 구테타, 전쟁, 원전 폭발, 예를 들어서 이런 약간 좀 더 강경한 군사 어떤 어젠다. 우파는 우파 딥스. 그 좌파 딥스는 경제 폭망, 전염병, 백신 학살, 전염병도 포함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가상화폐로 사유재산 폐지, 왜 사람들을 동선 추적, CCTV 강화 이런 걸로 감시사회, 통제사회. 자, 이런 어젠다가 있는데 전쟁 어젠다 때 이런 우파들이 쓰이고 이런 전염병 사기나 이런 4차 산업혁명에는 좌파가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 역할이 있어요, 역할. 근데 지금 보면 원래는 이재명을 그 역할 배우로 썼어야 됐어요, 딥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바꿨다라는 거죠. 좀 약간 끝에 가서 바꿨다라는 건데 이 바꾼 가장 큰 이유를 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보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바꾼 거예요. 내정자를. 왜냐면은 이제는 이제 전염병 사기보다 어떤 외부의 적과 또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자국민을 학살하고 원전을 폭파해서 또 죽이고 전쟁 위협 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면서 실제로는 이제 5G 어떤 군사 무기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를 북한군이 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딥스 대 반딥스의 싸움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어젠다에 맞는 놈을 딱 세운 거예요 지금 러시아 침공과 동시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딥스 제거 그거와 동시에 딥스가 위협을 느끼고 이제 어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을 세워서 또 국방부 쪽으로 또 청와대도 이전하고 막 이러는데 뭔가 저는 5G라든지 아니면 원전 아니면 전쟁 가짜 전쟁 깃발 이런 강력한 그런 무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난 사실 이래요. 물론 이제
이재명도 카드는 카드였겠지만 사실은 딥스들은 말 잘 듣는 놈이 최고 아니겠어요? 말을 최고로 잘 들을 놈은 둘 중에 하나 중에 누구였을까를 보면은 이재명도 말 잘 들었을 거예요. 안 들으면요 바로 죽여요. 그렇지. 물론 그렇긴 해. 그거 안 돼요. 그건 그거는 사실 한국 상- 그러니까 네, 안 한국 상- 들으면 죽이겠지. 네, 뭐 정치 잠깐만. 얘기는 이제 뭐 적당히 하시고 나중에 한번 잡아가지고 하시고 네. 예. 여기까지 저도 이제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그 딥스가 갑자기 바꿨어요. 지금 전쟁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가 보자. 용산 쪽으로 이렇게 국방부 근처로 간다는 건 뭔가 의미하는 게 크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 채팅창을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뭐 많이들 아프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캠트레일이 지금 한 2달 전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뿌리고 있어요. 작년 가을과 겨울 좀 봤을 땐 맑은 날이 있었는데 지금 한 2달 전부터는 맑은 날을 거의 보기 힘들고 패턴이 똑같아요. 일주일 내내 하늘이 먹구름처럼 이렇게 먹구름이 아니라 그 흐렸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비가 다시 내리는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빨래가 안 뿌릴 때 말라요, 뭘 빨래. 뿌리냐 이거죠 이제.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우리 회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그 다음에 소화 장애가 생기고 막 이런 그 현상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러면 캠트레일을 통해서 뿌릴 수 있는 거는 산화그래핀을 뿌리고 그 다음에 저 감기 코로나 걸린 오미크론이다 뭐 델타 오미크론이다 이거와 비슷한 증상을 내는 그런 세균들을 뿌리고 있는데 누구는 디프테리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뿌리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있냐고 하면 그 대장에다가 충격을 주는 걸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되고 대장의 질환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G를 본격적으로 28기가로 올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시간대를 골라가지고 그 5G에 어떤 주파수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든지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그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코로나처럼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인정. 저 항체 검사 관련해서 좀 짧게 좀 얘기해도 되나요? 예, 예, 하세요. 그 항체 검사를 하는 게 그 코로나가 감기지 않습니까? 그 감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항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 면역력으로 그걸 낳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항체가 분명히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감기이기 때문에. 근데 항체를 검사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백신이 항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결론은 백신을 아예 완전히 강제 접종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이게 9차, 10차 해가지고 계속 1년에 몇 번씩 많은 걸 아예 고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독감처럼. 근데 독감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계속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몇몇 언론은 이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백신 계속 맞아야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게 굉장히 또 크게 작용을 할 거라 굉장히 크게 또 작용을 해가지고 항체 검사를 한다는 게 아닌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접종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 수용소를 보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실제로 나왔었어요. 예전에 썰이 그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비접들 숙주로 만들어가지고 다 수용소 보낸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철수가 이번에 그랬죠. 이번이라고 보기 전에 그걸 봤는데 50대 이상 강제 접종시키겠다고 그런 얘기를 안철수는 했었어요. 그게 최근인지 어쩐지는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네요. 안철수라는 대선 놈은 시즌 때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안철수는 딥스랑 예전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딥스였어. 딱가리 그러니까. 그걸로 쓰였던 거고
키워진 사람이에요. 키워진 사람. 한국 역시 똑같은 연이지. 9년 동안 딥스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키드 그 중에 한 명이 안철수고 이제 문재인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까지는 모르겠고 안철수는 그런 어떤 정황들이 너무나 농후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록펠러 재단이나 뭐 빌 게이츠 재단에서 키운 게 이제 저 안철수 같고 문재인은 뭐 예수회에서 키웠고 이런 식으로 딥스에 이제 이런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키드들을 키운단 말이죠. 문재인이 만약 그렇게 키워졌다라고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뭐 내가 보기에는 뭐 노무현의 친구였다가 어느 순간 노무현의 어떤 무덤을 수요상이 만들기 전 후부터 해가지고 작업이 들어갔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문재인은 작업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수긍한 그런 이유고. 근데 안철수는 그의 어떤 그 발자취라든가 어떤 행적이라든가 그리고 뭐 서울대 융합 뭐 자기 와이프까지 해가지고 6개월마다 무슨 굉장한 어떤 거취를 갖다 만들어 주는데 그건 100% 딥스 작품이었지. 이거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가 바로 안철수 같고 그 다음에 심상정이도 완벽하게 넘어간 년이지. 지금으로서는. 그거는 뭐 정의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의당이 정말 밥맛 없고 제일 싫어. 오히려 대놓고 싫은 게 난 정의당이니까. 이게 정의당이면은 자기들은 정의를 반대하겠다는 거고 민주당이라는 건 독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이름에 다 답이 있어요. 국민의힘을 뺏겠다는 거예요. 정확하네. 다 이름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맞아. 반대로 보면 돼요. 그래서 간첩을 잡는 국정원이 간첩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똑똑해? 예수회는 예수님을 이게 아니라 사탄을 섬기잖아. 반대잖아. 그러네. 다 그래요. 모든 게 세상이. 정답. 인정. 다 반대. 인정. 네, 세상을 거꾸로 보면 맞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거꾸로 들으면 맞고 그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캠트레일이라든지 쉐딩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을 해야 되고 백신 안 맞으신 분들도 해독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도 중요한데 족욕 많이 하잖아요. 족욕도 하시고 몸이 허락이 된다면 30분 이상을 하셔야 돼요. 1시간 정도는 해야 뭔가 많이 배출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족욕뿐만이 아니라 손으로도 하셔야 돼요. 손 담궈서 하면 상체에 있는 건 손으로 많이 빠져나오고 하체에 있는 건 발로들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상하체를 따로따로 해봤더니 더 효과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정말 생존 그리고 해독 이거에 정말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이러면 일단 이번 주 광고하고 집회 광고하고 끝내는 걸 하죠. 일단 예, 오늘은 길게 했으니까 지금 1시간 반 정도 예. 했네요. 예. 예, 제노님께서 집회 광고를 하세요. 자, 3월 26일이죠.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벌써 57회차가 됐네요. 57회차. 저희는 코로나 사기, 살인 백신 접종 반대 57회차 시위입니다. 벌써 57회차까지 됐고 강남역 10번 출구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자, 이렇게 저희가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자유 발언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유인물 배포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람들이 좀 잘 안 받긴 해요. 요새 봐서 사람들 관심이 지금 사그라들었어요. 어떤 백신 패스 이것 때문에. 근데 아직도 5세 11세가 남아있고 그리고 그 백신 패스는 없어도 4차를 맞으라고 이제 뭐 노인들 이런 사람들 요양병원에서 강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뭐 백신 패스로 어디 식당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막 이래서 우리가 관심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와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몇 개만 답을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버맥틴 독약인가요? 루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독약은 이제 바로 죽는 게 독약이겠죠. 독약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독성 성분은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에 이버맥틴뿐만 아니라 어떤 제약회사에서 만든 모든
약, 무슨 아스피린도 마찬가지고, 무슨 해열제도 그렇고, 모든 약에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고, 면역 억제를 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 괜찮아도 부작용이 뒤늦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약물 부작용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병원을 괜히 이제 병원 가지 말고 약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거꾸로 이제 세상 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몸을 낳게 하는 거는 면역 체계가 활동하면서 낳는 거거든요. 그 한 가지 병을 예로 들면,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내리기 위해서 혈압 뭐 강화제 이런 걸 먹지 않습니까? 근데 혈압이 올라간 이유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혈압을 올린 거예요. 몸의 면역 체계가. 예를 들어서 혈압에 어떤 혈정 같은 게 있다라든지 뭐 연전 현상 같은 게 있어서 피가 제대로 안 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서 혈압을 높인 겁니다. 압력을. 피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혈압이 높은 게 원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어떤 고혈압으로. 근데 뭐 병원에서 진단을 이렇게 하죠. 이 사람 고혈압 때문에 뭐 쓰러졌다. 그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그 면역 체계가 혈압을 높였는데,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쓰러진 겁니다. 근데 그거랑 다른 처방을 하죠. 혈압을 올려야 되는 사람한테 혈압을 낮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인해 쓰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 체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면역 체계가 하는 일들은 다 우리 몸을 치유하기 위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이나 당뇨,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돌연변이 세포 같은 것인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로. 그래서 저희는 뭐 그래서 이버맥틴이 됐든 어떤 약이 됐든 이 면역 체계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는 거는 이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 자체. 면역력을 키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 하면 답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도 끝까지 그 코로나 사기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집회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 줌토론을 통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먼저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해왔고, 그다음에 많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아는 부분들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코펜조에 모인 멤버들을 보게 되면 개성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반딥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가지 어떤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누명도 많이 써보고 뭐 작업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런 하다가 뭐 다른 우리를 음해하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나 얘기를 듣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년 이상을 최전선에서 코로나 사기를 외치고 있으니까 이 작업들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누구 말이 진짜 옳을지는 스스로 싸우고 앞에 나가서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진심을 보이는 자들이 진실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도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또 했습니다. 스님이 고타마 붓다는 불교는 중생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싸우는 분들은 스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목당만 두드는 사람은 땡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싸우는 사람들은 세인트예요. 성도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나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백신을 맞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수천 명 죽어나가고 할 때는 왜 거기에는 입을 닥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 그러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도 어려울 때 나눠주는 행동을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건 이럴 때는 자기가 남을 위한다는 말을 하는 그런 아주 이중성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오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같이 나와서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진실을 외치자. 예.
네, 예,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들 있으면 한마디씩 하고 이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백신 패스 끝났다고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고 사기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타겟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이 코펜주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같이 저희와 함께 작은 목소리라도 작은 외침이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모여서 힘을 내서 좀 더 많이 뵙고 우리 더욱더 강해져서 더욱더 큰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기 김성수 씨는 뭐 할 얘기 마지막으로 있으면 한마디 하고, 예. 제가 뭐 여러 사람도 뭐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요. 본질적인 사항을 좀 붙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딥스테이트라는 이 악한 조직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다기보다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당장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뭐 백신 패스도 해지가 되고 방역 정책도 굉장히 느슨하게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 끝나면 다시 또 쪼일 거다 이랬는데 쪼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 코로나 사기에 국내에서 지금 가장 많이 죄를 지은 정은경조차도 거리기는 이제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결국에 또 2차 플랜데믹이 남아있고 코로나 사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뭐 코펜조는 아니지만 다른 뭐 단체 분들이 이번에 나오지도 않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봐서라도 꼭 코펜조로 나오지 않더라도 뭐 다른 단체로 나가셔도 좋으니까 뭐 코로나 사기에 좀 투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펜조가 가장 코로나 사기를 정확히 보고 싸우시는 분들이 아닌가 해서 코펜조를 너무 추천을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제 해드리고 있고 한데 아무튼 그들의 어젠다를 본질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넓은 방향으로 투쟁해 나갔으면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캠트레일 문제 아까 누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저는 좀 거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서 못하고 있고 이제 한 번씩 서울로 가가지고 몇 달에 한 번이라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더 자주 갈 테니까요. 함께 또 좀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할 텐데 뭐 지금 이 채팅방을 이렇게 보니까 캠트레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캠트레일은 어떻게 보면 피하기가 힘들어요. 한국 하늘에다 뿌려버리니까 우리가 공기를 마셔야 되고 외출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으로는 피하기가 힘듭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딥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캠트레일도 자연스럽게 뭐 없어지게 될 텐데 그 전에는 그들이 어떤 갖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들의 아젠다를 실천을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캠트레일이었고 우리 코펜조의 전시는 2019년부터 캠트레일 반대 운동을 1년 넘게 했습니다. 예. 그게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 캠트레일 반대 운동을 하진 않았고 코로나 반대 운동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캠트레일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트레일엔 백신 성분과 유사한 성분들을 이렇게 뿌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독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하게 되면 캠트레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본인이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캠트레일 때문이라도 마스크를 좀 쓰실 분들은 쓰세요. 저는 그래도 안 쓸 겁니다. 저는 그래도 안 쓸 겁니다. 캠트레일이라도. 스스로 배출하면 되니까. 저는 제 신념인 거고, 이 코로나 사기의 시작은 이 입마개이기 때문에 캠트레일을 뿌려도 저는 쓸 생각은 없지만 스스로들 그렇게 조심하실 분들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네, 캠트레일을 마스크로 미세먼지 못 막습니다. 그 나노 입자 굉장히 작은 입자들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마스크로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트레일하고 백신하고 성분은 비슷한데 백신이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면 바로 몸속에 주입하는 것이고 캠트레일은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는 것들은 배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백신보다는 좀 덜 위험하죠. 그래도 이제 조격 같은 거 자주 그 마그네틱 펄스라든지 이런 걸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우리가 초반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몇 개 채널들이 다 날라갔어요. 그나마 조금 키웠던 3,500명 채널, 2,500명 채널도 이유 없이 다 잘립니다. 잘라버리고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한두 시간 정도 유지를 하고 이 영상을 다시 네이버 TV나 럼블에다가 다시 올릴 겁니다. 이제 제노님 TV나 제 그 코펜조 TV 이런 데도 올릴 거니까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요 중토론 많이 했으니까 정주행도 하세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주행 하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디스! 예, 반디스. 이게 엿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엿이나 먹으라 이거죠. 반디스!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